안녕하십니까. 수도권 투데이 유석현입니다. 가뭄이 장기화되면서 수도권 지역에 식순환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한강 하류 지역에 첫 조류 경보가 발생하는 등 이런저런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물 관리가 중요한 시점이 아닌가 싶은데요. 잠시 후 만나고 싶었습니다 시간에 물을 관리하는 공공기관인 한국수자원공사 최기훈 사장 만나보겠습니다. 오늘 전할 수도권 뉴스, 화성광역 화장장 건립 사업과 관련해 국토부가 지방자치단체 간의 이견을 충분히 검토해서 다시 보고해 줄 것을 경기도에 요청했다는 소식입니다. 경기도는 갈등조정위원회를 다시 여는 등 이견을 조정할 예정이지만 화성시와 수원시, 서수원 주민들 간의 의견 차이가 워낙 커서 조정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국토부는 8월 말까지 경기도가 조정한 의견을 다시 받은 뒤에 화성광역 화장장 부지에 대한 개발 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안을 심의할 예정입니다. 오늘 아침 오프닝 곡 아이린 카라의 What a Feeling 들으면서 수도권 투데이 시작합니다. 음악과 수도권 뉴스가 한방에 수도권 전문 방송 수도권 투데이. 네, 만나고 싶었습니다 시간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오늘은 한국수자원공사 최기훈 사장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K워터 사장 최기훈입니다. K워터 또 한국수자원공사. 뭐 용어가 둘 다 사용해도 되는 겁니까? 아니면 K워터만 써야 되나요? 한국수자원공사가 정식 이름이지만 저희가 우리나라의 그 물관리도 책임을 지지만 가능하면 전 세계에 또 물관리를 그 리딩하는 그런 회사로 좀 성장하겠다. 이런 또 바람으로 K워터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 국민들과 그리고 전 세계 국민들이 같이 공유하고 있는 이름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둘 다 써도 되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예. 요즘 비가 안 와가지고 40여 년 만에 최악의 가뭄이라고 합니다. 최 사장께서도 직접 현장에 나가셨던 걸로 아는데 어느 정도로 심각한지 좀 파악이 되셨나요? 현재 가뭄은 이제 근래에 보기 드문 그런 가뭄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또 일부 학자들은 42년 만에 최악 가뭄이다 또 이렇게 분석도 하고 있고 기상청 자료는 이제 금년도 경기라든지 강원 지역 이런 강수량은 1973년 이래 최저 수준이다. 이렇게 해서 많이 심각한 그런 가뭄이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 한강 하류 지역에 조류 경보도 내려졌어요. 그렇습니다. 이제 조류라는 것들이 이제 원래는 오염 물질이 이제 밖에서 들어와서 그게 하나의 씨앗이 돼서 그 다음 이제 햇빛이라든지 또 유속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다 함께 모여서 이제 그런 것들이 발생이 되는데 대개 이제 가뭄이 심할 때 이럴 때는 조류들이 심한 것이 전 세계적으로 있는 현상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장마가 시작되면서 한 차례 비가 내리긴 했습니다만은 가뭄을 해소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었습니다. 이게 쉽지는 않습니다만 가뭄이 언제쯤 해소될 것으로 보십니까? 통상적으로 보면 이제 우리나라가 가뭄이 이제 그 봄에 이렇게 쭉 지속이 되다가 6월부터 해서 7월, 8월 이렇게 해서 이제 장마가 지는 것으로 이제 평년도가 그렇습니다. 근데 금년도에 보면 6월까지는 이제 거의 장마가 없었고요. 7월에도 가뭄 이제 장마가 좀 늦을 거다 이렇게 현재 기상청이라든지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물론 이제 필리핀 남단에 남태평양에서 이제 태풍이 한두 개 만들어지고 있다 이런 소식이 있어서 좀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올해는 가뭄이 7월 초중순까지는 갈 것 같다라는 게 이제 많은 분들의 예측이고 이제
비들이 이렇게 올라오는 그런 홍수가 오더라도 예. 예, 이쪽에 있는 고기압 때문에 좀 늦을 것 같다. 예. 예, 그런 것들이 예측이 되겠습니다. 가뭄이 계속되면은 수도권 생활용수 공급에도 좀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지적도 있는데 절수가 될 수도 있다는 얘기인가요? 어떨까요? 이제 국민들께서는 이제 그 물 문제가 생각이 좀 어렵다 이렇게는 좀 인식을 하셔야 되지만 예. 저는 불안해하실 필요는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예, 우선 뭐 수도권에 대한 물 문제를 잠깐 제가 말씀을 드리면 수도권의 그 젖줄인 팔당댐이 한 2억 톤 정도의 물을 저장할 수 있는 그런 용량입니다. 예. 예, 그럼 2억 톤 정도면 어느 정도냐? 이제 서울 시민 같은 경우가 이제 1,000만 명인데 하루에 한 300만 톤 정도 이렇게 이제 사용을 하시거든요. 예. 이제 먹는 물 그리고 그 밖에 사용하는 물을 포함해서 그러면 이제 한 달이면 9천만 톤이고 수도권 인구가 한 2,500만 정도 되니까 2억 톤이면 한 달 동안 사용하는 물이죠. 예. 그래서 이쪽 그 팔당댐의 물은 한 달밖에 사용 못 하는데 다행히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충주댐이라든지 또는 소양강댐 상류에 있는 부분에서 물을 보유하고 있어서 예. 이 수도권인 팔당댐에 물을 주기 위해서 계속 물을 흘려보내죠. 그래서 여전히 이제 충주댐이나 소양강댐에 물이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이걸 활용할 수는 있다. 예. 단지 과거보다는 좀 어렵기 때문에 물을 좀 전략해 주시고 어렵다는 것을 좀 인식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예. 오늘 만나고 싶었습니다. 한국수자원공사의 최기훈 사장과 얘기 나누고 있습니다. 궁금하신 내용 청취자분들 혹시 궁금하신 내용 있으시면 샵 0945번으로 문자 메시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50원의 비용 드는 거 참고하시고요. 청취자분 가운데 0918번님이 금방 문자를 주셨는데 한강 녹조 얘기가 나오던데 왠지 그 뉴스를 보고 나니까 수돗물에서 냄새가 나는 것 같기도 하고요. 걱정이 됩니다. 수돗물은 안전한 거죠? 이렇게 물으셨네요. 많은 국민들께서 이제 그 녹조 이런 게 생기면 이제 우리 먹는 수돗물까지 안전하지 않겠다 또 이런 걱정들을 하시는데 예. 저는 우선 수돗물에 대한 걱정은 하시지 말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예. 우선 그 원수에서 이제 물을 취수를 하게 되면 그 다음 이제 정수장이라는 어떤 공장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은 그냥 물공장 이렇게 그냥 이해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는데 여기에서 이런 조류가 있을 때는 그 조류를 처리하는 그런 고도 정수 처리라고 해서 그것들을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시설들도 만들어지고 있어서 거기서 처리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가정에 보내기 때문에 가정에서 드실 때는 그런 어려움이 없고 단지 이런 조류 같은 것들이 생기고 또 다른 오염물질이 있을 때는 실제로 처리하는 많은 담당자들이 어려움을 겪고는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수돗물 뭐 마셔도 괜찮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우리나라에 있는 수돗물의 그 수질은 전 세계적으로도 수질이 좋다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고 또 저희 그 한국수자원공사를 비롯해서 많은 그 담당자들이 그에 대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가뭄 얘기 쭉 했습니다마는 가뭄으로 가장 고통을 받는 분들은 아마 농민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올해 농사를 포기할 상황이라고 걱정하는 분들도 있는데 지금 농민들의 그런 그 가뭄 상황 어떻게 파악하고 계신지요? 예, 금년도에는 한강수계라고 해서 강원도 또 경기도 또 충북 일부 이런 지역이 강수량이 예년에 비해서 한 60% 수준 이렇게 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음용수라든지 또 공업용수 이런 것들은 이미 또 준비가 돼서 그 준비된 물그릇으로부터 이제 물을 공급받지만 농사를 짓는 것 중에서 큰 본류가 있는 주변에서는 충분하게 이제 물을 공급을 하고 있는데 비교적 이제 산골 지역이라든지 도서 지역 이런 지역은 대부분 이제 강수량에 의하기 때문에 이런 데는 어려움을 좀 겪고 있었습니다. 최근에 박근혜 대통령도 뭐 가뭄 현장을 방문해서
정부 인력, 장비 뭐 총동원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만은 한국수자원공사에서는 어떤 대응책 마련이 되고 있겠죠? 저희 한국수자원공사에서도 이제 국민들의 어떤 가뭄에 대해서 대비하기 위해서 단기적으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 또 그리고 중장기적으로 할 수 있는 것 이렇게 나누어서 대책을 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과거의 가뭄이 국민들은 지금이 가뭄에서 많이 느끼고 계시지만 저희들은 작년부터 가뭄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3월부터 가뭄이 심각할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걱정을 해서 충주댐이라든지 소양강댐 이런 데에서부터 물을 내려보내는 것들을 좀 줄여왔습니다. 그런 것들이 한 1억 3천만 톤. 그러니까 서울 시민들이 한 달 반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이런 물들을 이제 줄여왔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단기적으로는 4대강 옆에 물이 많이 있는 것 이런 것들은 바로 옆에 있는 저수지라든지 또는 그 농사 짓는 그런 곳으로 옮기는 그런 작업들도 현재 하고 있고 또 이미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시설들이 있습니다. 관로라든지 또 수로 이런 것을 통해서 물을 공급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고 중장기적으로는 이제 본류 쪽으로부터 있던 물들을 굉장히 먼 곳까지 보내는 그런 시설들을 현재 있는 시설들에 덧붙여서 하는 그런 계획들 또 필요하다면 지하댐을 만들어서 물을 좀 가두는 작업들 또 이런 작업들을 현재 가지고 있고 아주 장기적으로는 인공 강우를 이제 내리게 하는 그런 방법을 연구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국민들에게 가뭄에 대한 대비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전략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40여 년 만에 가뭄이라고 합니다만은 또 4대강에는 물이 넘친다 이런 보도도 있어요. 이런 4대 강물을 가뭄 지역으로 좀 이렇게 보낼 수는 없습니까? 이미 이제 4대강 본류에 그 물을 가둬둠으로써 우리나라의 관계 그 농토 면적의 한 17% 이것은 과거에 이와 같은 가뭄이 있을 때는 물을 공급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죠. 이른바 뭐 3단 치수도 하고 또 지하수도 이렇게 하게 되는데 그런 것은 완전히 해결이 됐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한 10% 하는 것들도 이제 농업용 수로의 둥 높이기 사업 이런 것들이 이제 4대강 사업을 하면서 같이 하면서 한 10% 저는 것들이 이제 요번에 이제 완전히 해결이 됐고 나머지 한 70% 되는 것들은 여전히 이제 가뭄이라면 농사 짓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이제 4대강 본류로부터 이제 관로를 좀 깔아서 또 보냄으로써 저수지에 물을 좀 채우는 그러한 작업들을 이미 몇 군데는 시작이 돼 있고 또 내년부터 그것들을 또 강화하는 또 확대하는 그러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7605번님 질문 주셨어요. 4대강 사업 때문에 수자원공사도 부채가 상당히 늘었다던데 감축 계획은 있으신가요? 이렇게 물어보셨네요. 아마 감축 계획 이렇게 얘기하신 거 보니까 아마 우리 그 직원의 감축 계획을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전반적으로 이제 저는 고도화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는데 이제 물 관리가 과거보다 훨씬 더 복잡해졌습니다. 과거보다 엘니뇨라든지 이런 현상 때문에 비가 오는 곳에서는 더 많이 오고 또 작게 오는 곳은 더 작게 오고 또 우리나라와 같은 경우도 전에는 거의 뭐 전국에 비가 온다 하면 같이 왔지만 금년에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그 한쪽에서 아주 좁은 지역만 오고 또 넓은 지역은 안 오고 이렇게 이제 물 관리하는 것들이 복잡해져서 관리하는 것들이 고도화됐기 때문에 가능한 한 더 국민들에게 좋은 물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는 직원들이 그런 방면으로 좀 바뀌고 있고 아울러서 더 이제 복잡한 그 가뭄에 또는 홍수에 또는 환경 문제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더 직원들이 그 역할들을 감당하도록 만드는 그런 역할들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직원 감축 얘기가 아니고 부채 감축을 묻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렇군요.
이제 부채 감축 문제는 또 4대강을 만들면서 또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예. 4대강 사업이 끝날 때 우리가 자체적으로 충당할 수 있는 것은 자체적으로 충당하고 예. 또 그 밖의 것들은 정부에서 그런 지원 정책을 만들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고 예. 현재 정부에서 그 지원 정책을 협의하는 것으로 현재 알겠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연간 강우량이 세계 평균보다 많고 수자원도 비교적 풍부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왜 이렇게 가뭄이 되풀이되나 궁금하신 분들 많거든요. 혹시 일각에서는 물 관리가 효율적이지 못해서 그런 거 아니냐는 지적도 있는데 어떻습니까? 네, 우리나라가 이제 물 관리가 다른 그 선진국 이른바 이제 유럽이라든지 북미 이런 데보다 좀 어렵습니다. 예. 우리가 이제 하천에 물이 가장 많이 흐를 때와 가장 적게 흐를 때 이런 비율을 가지고 물 관리가 쉽느냐 또는 아니면 어렵냐 이런 걸 가지고 따지는데 예. 그런 게 우리나라는 한 400배 정도 이렇게 다릅니다. 물이 가장 작을 때와 가장 많을 때는 400배나 많다는 거죠. 예. 그런 것에 비해서 이제 유럽은 그게 한 30배, 40배 이게 이제 제국 크거든요. 예. 그러면 우리나라 한 10배 정도 물 관리가 좀 어렵다 이렇게 이제 생각이 좀 됩니다. 그렇군요. 미국의 경우에 가뭄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체계를 국가적으로 구축하고 있다는 얘기가 있던데 거기에 대한 의견은 어떠십니까? 네, 미국에는 이제 국가 가뭄 정보 센터가 만들어져서 가뭄에 대해서 이제 미리 준비도 하고 가뭄에 대한 정보를 좀 알려주는 그런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우리나라보다 그런 센터를 만들어서 좀 효율적으로 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네. 그래서 이제 금년도에 이런 심각한 가뭄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한국수자원공사에서 국가 가뭄센터를 현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가뭄에 대한 정보를 시민들에게 먼저 알려드리고 그리고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그리고 가뭄이 있을 때는 지하수에 관한 그런 정보도 좀 알려드려서 예. 어느 정도 지하수를 활용하게 되면 가뭄을 좀 해결할 수 있다 또는 어디에 그 지하수 공을 좀 파면 그것들을 쓸 수 있다 이런 정보들도 국민들 특히 농민들에게 드릴 그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그 저희 이 수도권 투데이에 부경대 변희룡 교수랑 통화를 했었는데 그분이 가뭄이 더 심해질 것으로 자기는 예상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농민들이 좀 대비하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하셨는데 청취자분들이나 농민들 방송 듣고 계실 텐데 가뭄과 관련해서 당부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시면 해 주시죠. 네, 우리나라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 기후변화 때문에 강수량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변한다. 그래서 과거보다는 물을 관리하는 것이 상당히 어렵다. 그래서 가뭄도 심할 수 있고 또 때로는 홍수도 더 심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이 저희들이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면에서 보면 물 관리가 과거처럼 이렇게 쉽지는 않다. 이렇게 좀 인식해 주시면 감사드리겠고 또 아울러서 물을 좀 절약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으면 함께 노력할 필요가 있다. 네. 저는 오늘 이렇게 나와서 이제 국민들께 또는 농민들께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물에 관해서 저희들이 인식을 좀 통합적으로 좀 가져주셨으면 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합니다. 예. 내 옆에 있다고 해서 내 물이라고 할 때도 있고 또 때로는 이제 물을 서로 나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경우도 같이 있거든요. 예. 그런 면에서 보면 물은 우리 국민 모두들이 함께 좋은 물을 같이 먹을 수도 있고 또 사용할 수도 있고 또 나눌 수 있는 그러한 관점의 물에 대한 생각을 좀 가져주시면 좋겠다. 그리고 저희들도 그렇게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끝으로 우리 청취자분들과 함께 듣고 싶은 노래 신청을 해 주시면 저희가 틀어드리는데 뭐 신청곡 있으십니까? 제가 이런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지금 뭐 가뭄 때문에 국민들이 많이 어려우시고 또 메르스 때문에 또 많은 어려움을 겪으셨는데 많은 이제 같이 힘을 내십시오 하는 그런 의미에서 제가 웨스트 라이프의
You Raise Me Up 예. 이라는 노래를 한번 신청해서 알겠습니다. 같이 힘을 냈으면 좋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한국수자원공사 최기훈 사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델몬트가 새로 나왔어요. 싱싱한 과일로 꽉꽉 채우면 짠! 이게 바로 자연 맞춤 그린 주스. 과일 그대로 맛을 낸 건강한 델몬트 자연 맞춤 그린 주스. 우리 그린할까요? 네, 수도권 투데이 청취자분들과 함께 만드는 힘내라 대한민국 코너가 있죠. 힘을 북돋아주고 싶은 가족이나 친구 누구나 좋습니다. 지금 당장 유료 문자 샵 0945로 누구에게 왜 힘을 주고 싶은지 사연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사연 보내주시는 분들 가운데 추첨을 통해서 방송 참여 기회와 함께 준비한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수도권 투데이에서 준비한 선물은 지난 2000년 미국 로스앤젤레스 초연 이후에 전 세계 매진 행렬을 이어오고 있는 명품 뮤지컬이죠. 베어 더 뮤지컬 티켓,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에서 열리고 있는 20세기 현대미술의 아이콘 팝아트의 대표 작가 앤디 워홀 라이브전 티켓, 또 불스원에서 차량관리용품 3종 세트, 세상에서 가장 귀한 차를 위한 카옵에서 10만 원 상당의 광택용품 7종 세트, 그리고 참 쉬운 중국어 문정아 중국어 10만 원 상당의 온라인 수강권 드립니다. 수도권 투데이 1부 여기서 마치고요. 잠시 뒤 2부에서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라일이 엄마 SS의 슈입니다. 팬들과 함께하는 음악의 무대에 못지않게 일상이 가득한 인생의 무대에서도 열정과 진심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24시간 열정과 진심으로 채운 음악, 뉴스, 시사 프로그램까지 94.5MHz YTN 라디오는 가장 감동적인 삶의 무대입니다. 수도권과 관련된 소식은 모두 여기 YTN 라디오 수도권 투데이. 안녕하세요. 수도권 메신저입니다. 이 시각 수도권 소식 전해드리는 수도권 메신저 정병진입니다. 광복 70주년을 맞아 서울시가 오늘부터 서울광장에 시민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공연 무대를 제공합니다. 한옥의 문을 형상화한 무대에는 광복 70주년을 기념하고 미래로 향하는 문이란 의미에서 70개의 문이라는 이름이 붙여졌는데요. 70개의 문은 8월 13일까지 오후 7시부터 9시에 사용할 수 있고 춤, 노래, 악기, 연주 등 어떤 종류의 공연도 할 수 있습니다. 최근 한강 하류에 조류 경보가 내려져서 수돗물 위생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닐까 걱정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서울시는 수돗물 취수원인 한강 상류에는 조류 발생이 미미한 수준이며 각 가정에는 평소와 똑같은 수돗물이 공급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대신 조류 냄새 물질인 지오스민의 농도가 냄새주의보 발령 기준을 넘어서면서 냄새주의보가 발령됐으나 상수원과 원수 또 정수의 수질 검사를 늘리고 원수 정수 처리에 나서 6개 정수센터에서 생산되는 수돗물에서는 지오스민이 전혀 검출되지 않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경기도 내의 뜨거운 감자, 화성 화장장 갈등인데요. 국토교통부가 이와 관련해 지자체 간 이견을 충분히 검토한 뒤 다시 보고해달라고 경기도에 요구했습니다. 국토부가 언급한 지자체 간 이견은 수원시의 반대 의견을 의미하는데요. 수원시는 앞선 지난달 24일 국토부가 요청한 광역 화장장과 관련한 의견조회 답변서에서 입지 선정 과정에서 수원시나 인접 주민과 충분한 협의나 절차 없이 결정됐고 이로 말미암아 파생된 갈등 조정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았다면서 화성시의 광역 화장장 건립 사업에 공식 반대했습니다. 인천 해수욕장들이 개장했습니다. 이에 따라 인천지방경찰청은 해수욕장 피서객 안전을 위해서 을왕리, 십리포, 동막, 민머루 해수욕장 등의 여름 파출소를 열었습니다. 서포리, 승봉, 자월도, 장봉, 대이작, 한악의 해수욕장 등 6곳에서는 11일부터 여름 파출소를 가동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수도권 메신저 정병진이었습니다. 서울, 경기, 인천, 집고!
수도권 정부의 핵심이 바로 여기에 수도권 행정탐방. 네, 수도권 행정탐방 매주 금요일 인천 소식 전해드립니다. 인천시 대변인실의 김성훈 방송팀장 전화로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인천시가 민선 6기 출범 1주년을 맞아서 새로운 내일을 위한 리스타트 인천 선언을 했다면서요? 네. 지난 6월 30일 그 시청 대회의실에서 민선 6기 그 1주년 기자 설명회를 가졌습니다. 네, 이 자리에서 그 유정복 인천시장께서는 그 혁신과 그 소통, 성과 세 가지를 그 민선 6기 2년차를 맞는 인천시의 핵심 가치로 정했는데요. 예. 또 그 새로운 내일을 위해서 이제 우리부터 혁신해서 시민과 소통하고 이를 통해 가시적인 성과를 내겠다는 강한 의지를 표명을 했습니다. 예. 혁신과 소통 그리고 성과 이렇게 세 가지를 말씀을 하셨다는데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그 우리 시가 그 첫 번째로 그 제시한 그 민선 6기 2년차의 그 핵심 가치는 혁신이 되겠습니다. 그 혁신을 통해서 그 공직 사회와 공공기관을 그 일 잘하는 조직으로 만들겠다는 것인데요. 그 열심히 일한 공무원이 이제 그 분명히 인정받는 인사 체계를 그 확립을 하고요. 또 이제 그 간행과 타성을 단호히 근절하고 이제 성과와 혁신 없는 공공기관은 가감히 개혁해 나가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그 소통인데요. 시민의 목소리를 더 크게 듣고 더 넓게 반영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이제 우선 정무 정책 기능을 대폭 강화하고요. 시민분들의 그 정책을 시민분들에게 그 소상히 알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그 핵심 가치가 성과인데요. 이것은 성과를 반드시 내겠다는 강력한 의지가 담겨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채 감축과 투자 확대를 통해서 이제 재정 건전을 이루고요. 인천발 KTX 조기 추진과 그 계양 장조도시 사업 등 그 주요 현안들을 풀어가면서 그 인천만의 가치 재창조를 그 만들어 나가겠다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예. 그 인천 검단 신도시에 스마트 시티 코리아가 건설된다는 소식도 있어요. 네. 지난 29일 그 두바이 그 국영기업 그 스마트 시티와 이제 스마트 시티 코리아 건설 관련 정식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그 이날 체결실엔 그 유정복 인천광시장님과 그 스마트 시티 그 작업인 하페츠 CEO가 이제 참석을 해서 이제 직접 서명을 했는데요. 주요 그 협약 사항을 그 말씀드리면은 이제 인천시와 스마트시티 간 그 협력 관계 구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그 활동이 용이한 비즈니스 클러스터 조성이 되겠고요. 첨단 기술과 그 지식 기반 기업 조성, 그리고 국제 교육기관 유치 등을 위해서 협력기로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두바이 스마트 시티는 그 마스터 플랜 수립과 그 진행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또 상호 긴밀한 협의를 거쳐서 구체적인 투자 규모 등을 확정하고 조속한 시일 내에 이제 국내 법인을 설립하고 이제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그 스마트 시티가 뭔지 좀 궁금도 하고 어떤 방식으로 건설되는지도 좀 궁금하네요. 네. 스마트 시티는 그 정보통신기술과 그 바이오 등 그 첨단 산업과 그 대학의 연구소 등 그 교육기관을 결합한 미래형 그 지식 클러스터 도시가 되겠습니다. 2003년 그 조성한 그 스마트시티 그 두바이 사례가 되겠는데요. 스마트시티 두바이 그에서는 그 마이크로소프트와 그 IBM 등 3,000여 개 그 이르는 그 유수의 그 세계적 기업과 450여 개의 글로벌 교육기관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리고 2009년 그 유럽 지역을 거점으로 하는 그 몰타에 진출한 것을 시작으로 인도, 코치 등 그 세계 진출에 적극 나서고 있는데요. 그래서 스마트시티 코리아 조성 사업이 이제 구체화되면 두바이가 해외에서 조성하는 세 번째 그 스마트 시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업무와 주거, 이제 교육기관 등 그 모든 것이 이 도시 안에서 모든 기능이 이루어지는 친환경 그 자율도시로 조성될 예정입니다. 예, 인천시가 국민안전처로부터 가뭄 긴급 대책비로 38억 원의 특별교부세를 지원받았다고요? 네. 지난 그 6월 18일과 20일 그 국민안전처로부터 가뭄 긴급 대책비로 38억 원의 그 재난안전 특별교부세를 지원받았습니다. 네, 이번 그 특별교부세 지원은 그 가뭄이 장기화되고 있어가지고 피해가 이제 심각해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중앙부처를 방문해서 이제 가뭄 대책비를 이제 적극적으로 건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성과가 되겠고요. 특별교부세는 그 지방자치단체가 이제 재난을 당했거나 예기치 못한 수요 발생 시에 이제 중앙정부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는 지방교부세의 한 종류가 되겠습니다. 예, 38억 원의 특별교부세 어디에 사용됩니까?
네. 이번에 그 국민안전처로부터 지원받은 특별교부세 그 38억 원 중에서요. 4억 5천만 원은 이제 생활용수 고갈로 이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 9개 그 도서가 있습니다. 옹진군 지역이 되겠는데요. 대연평도와 소연평도, 뭐 덕적도, 자월도 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서 지역에 지원하게 되겠고요. 주민들이 그 비상식수 운반비와 생활용수 개발을 위한 간정 사업 등에 신속히 투입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33억 5천만 원은 이제 가뭄으로 인한 그 농작물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강화군과 이제 옹진구 지역의 저수지 준설에 이제 농업용수 개발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예, 어떻습니까? 얼마 전에 인천에 비가 내린 것 같은데 해갈에 좀 도움이 됐나요? 아쉽게도요. 전국에서 가뭄이 가장 심한 강화와 이제 서해 5도 지역은 이제 그 비가 내리지 못했습니다. 예. 그래서 남동구와 부평구 지역에 약간 내렸는데요. 현재도 가뭄이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빨리 비가 좀 왔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인천시 대변인실의 김성훈 방송팀장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90초에 담는 수도권의 따뜻한 이야기. 90초 수도권 풍경. 90초 수도권 풍경 리포터 송향미입니다. 저는 지금 연탄교회와 연탄체험관 개관식이 진행 중인 노원구 백사마을에 나와 있습니다. 개원을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항상 이 자리가 아버지께 건창하고 나는 빛이 나게 이루어져주고 축복을 줘주고 나는 다른 이가 맘 놓고 걸어가 연탄교회 만들고 싶다. 우리 연탄교회가 이제 2015년 7월 1일 날 시작이 됐고요. 연탄교회뿐만 아니라 어른들 모여서 이야기할 수 있는 오손도손 사랑방, 백사마을의 옛 모습을 담아내는 연탄 갤러리, 또 연탄을 잘 모르는 세대들이 많기 때문에 연탄을 좀 체험하고 가래떡도 구워먹고 그런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을 준비하면서 이제 현재는 1000가구가 사실 그 연탄 사용하는 거가 600가구 넘어서 이분들 연세도 많으시고 또 마땅한 일거리도 없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제 연탄유행 2004년도 세워지고 그다음에 이제 오늘 연탄교회도 세워지고 정말로 연탄을 안 주면은 이 소미들이 살기 너무 힘들지. 그런데 연탄을 주고 또 뭐 가끔 쌀도 주고 뭐 안 먹고 왔어요? 그렇게 하시는데 얼마나 좋아. 좋지요. 너무 환영합니다. 우리 연탄도 떼고 또 많은 사람도 많이 만나고 좋죠. 늙었는데 진짜 환영합니다. 지금까지 노원구 백사마을 연탄교회 개관식 현장에서 송향미였습니다. 네, 방금 들어온 속보 전해드리겠습니다. 한화케미컬 울산 공장에서 폭발 사고가 일어났다는 소식인데요. 오늘 오전 9시 19분쯤에 울산시 남구 한화케미컬 울산 2공장 폐수 처리장 부근에서 폭발 사고가 발생했다는 소식입니다. 현재 소방 당국이 현장에서 수습 작업을 벌이고 있는데 현재까지 모두 5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자세한 내용 다음 뉴스 시간에 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송향미 리포터가 노원구 백사마을의 연탄교회 개관식 현장에 다녀왔네요. 수도권 투데이의 힘내라 대한민국 코너 청취자분들과 함께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사연 계속 도착하고 있는데요. 0199번님 2년 동안 회계사 시험 준비하다가 이번에 공무원 준비로 돌아선 아들이 심적으로 많이 힘든가 봅니다. 응원하고 싶습니다. 보내주셨고요. 4398번님 올해 대학생이 된 아들이 아르바이트 일자리를 구했습니다. 방학이라 좀 쉬었으면 하는 마음도 있었는데 아빠 맛있는 거 사준다며 아르바이트를 해야 한다고 하더군요. 한편으론 고맙고 한편으론 미안했습니다. 아들아 너무 힘들게 일하진 말고 세상 경험 쌓는다고 생각하면서 일하기를 바랄게. 아빠 내가 참 자랑스럽다 보내주셨습니다. 9366번님 매일 같이 만나던 친한 친구가 진해로 시집 갑니다. 서울에서 너무 멀어서 이제 자주 못 볼 것 같아요. 하지만 친구가 좋은 사람 만나서 가정을 꾸린다고 생각하니까 마음이 뿌듯하네요. 예지야 우리 문자 더 자주 하고 힘든 일 있으면 언제든 전화해. 친구야 사랑한다.
보내주셨습니다. 주변에 있는 소중한 분께 힘을 주고 싶은 분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비용이 드는 샵 0945로 사연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추첨을 통해서 수도권 투데이에서 준비한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래 듣고 가겠습니다. CCR의 카튼 필즈. 오늘 같은 날 어떤 음악이 좋을까? 음악도 이젠 내 입맛대로 척척 골라드려요. 뮤직 소믈리에 YTN 음악 감독 짱 감독이 뽑아드리는 오늘의 추천 노래는? 안녕하세요. YTN 음악 감독 짱 감독입니다. 아날로그로 듣는 세상 수도권 투데이 LP 음악 감상 주간의 마지막 날인데요. 오늘은 글렌 밀러 밴드의 신나는 브라스 연주곡 인 더 무드를 골라봤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매주 수요일에 아날로그가 있는 수요일이란 제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끝으로 아날로그 음악 방송을 위해 월남에서 들여온 턴테이블과 LP 레코드판을 물려주신 장인어른께 감사드리고요. 활기찬 금요일 보내시길 바랍니다. 네, 글렌 밀러의 인 더 무드 들으면서 수도권 투데이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